강민우 씨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회장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라고. 아닙니다. 저는 회장님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당신을 여러 번 만났다는. 그때 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부산대학병원. 손이 떨렸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김수연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청년은 누구이고 왜 이런 일을 겪게 된 걸까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석 달 전 부산. 새벽 4시 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입니다. 민우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20분을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커튼 너머로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수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또 이러네. 의사가 민우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암이 폐로 전이됐고요.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800만 원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이 안 되면 퇴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800만 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련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경매 통지서였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밀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우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한물산그룹 최종 면접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면접일은 이틀 후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교통비조차 없었습니다. 민우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지금 빠듯해서. 민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강지우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노트북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아껴 쓴 노트북이었습니다. 15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대한물산그룹. 초봉이 4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합격만 하면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아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강민우 할 수 있어.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서울 다녀올게요. 면접 보고 올게요. 김수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이번에 꼭 합격할 거예요. 민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다른 회사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민우는 가방에서 면접 준비 자료를 꺼냈습니다. 밤새 외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민우는 역 대합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대한물산그룹 본사. 민우는 42층 면접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다른 지원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짧은 소매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위축될 시간은 없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강민우 지원자. 인사팀장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 직무에 지원한 강민우입니다. 부산에서 자랐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강지우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끝에 앉아있던 노신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조용한 면접장에 펜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은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이준혁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계속하게. 이준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접은 계속됐지만 회장의 시선은 계속 민우에게 머물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교통사고로 들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김수연입니다. 이준혁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민우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지원자가 속삭였습니다. 야, 회장님이 너 엄청 쳐다보시던데? 민우도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민우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붙었어요. 대한물산 합격했어요. 김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아들.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민우는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할부로 샀지만 제대로 된 정장이었습니다. 대한물산 본사 1층 로비. 거대한 건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민우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민우는 그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상대방도 민우를 보고 멈췄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저둘 완전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 아니야? 남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 강태우 대리입니다. 민우는 당황스러웠지만 악수를 받았습니다. 신입사원 강민우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닮다니. 강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까지 같네요. 그러게요. 혹시 친척 되시나요? 민우가 물었지만 강태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신기하네요. 강태우가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해요. 네, 그러죠. 강태우가 떠난 후에도 민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닮은 걸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민우야, 빨리 와. 동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에 동기가 말했습니다. 너 아까 그 대리님 알아? 강태우 대리. 회장님 아들이래. 민우가 놀라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아들이요? 응.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원래는 손자라는 소문도 있대. 25년 전에 회장님 아들이 죽었거든. 그때 손자를 데려와서 아들처럼 키우신 거래.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태어난 때와 비슷했습니다. 왜일까요? 남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식사를 하는 내내 민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조심해. 특히 너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피해.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무슨 사람?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요. 성도 같고. 전화 너머로 김수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민우야,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마. 왜요? 그냥 엄마 말 들어. 위험해. 김수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출근 3일째, 민우는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자신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도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민우야, 너 혹시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동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인사팀에서 자꾸 너 얘기하던데.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다나 뭐라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우 사원님,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오세요. 신입사원 전원 필수입니다. 다음 날 회사 의료센터. 민우는 다른 신입사원들과 함께 검진을 받았습니다. 체열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습니다. 강민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 조금 더 할게요. 회사 방침이에요. 간호사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혈액을 뽑았습니다. 민우는 이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대기업은 원래 꼼꼼한가 보다. 검진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강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 씨, 검진 받으러 왔어요? 네, 대리님. 저도 정기검진 받으러 왔는데 점심 같이 먹을래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마주 앉으니 정말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닮다니. 강태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사람들이 쌍둥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외동인데요. 저도 외동이에요. 그래서 더 신기해요. 강태우가 민우를 유심히 봤습니다. 민우 씨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입니다. 가족은?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강태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강지우입니다. 강태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아세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별로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좋은 분이셨다고만. 강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식사 후 회사로 돌아가는 길. 강태우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우 씨, 앞으로 자주 밥 먹어요. 뭔가 편하네요. 네, 저도 그래요. 민우도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우.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오후 3시에 회장실로 오세요.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을 부른다고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 10분 후였습니다. 민우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넥타이를 다시 매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민우는 42층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책상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오게, 앉아보게. 민우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민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민우가 놀라 회장을 봤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하실까요? 면접 때 들었네. 암 투병 중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 가족 의료비를 지원하네. 자네 어머니도 해당되니 신청하게. 민우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 한 명에게 이렇게 신경을 쓸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준혁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아버지 강지우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었는지 아나? 잘 모릅니다. 어머니가 별로 말씀을 안 하셔서. 이준혁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군. 알았네. 열심히 하게. 민우는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눈빛, 강태우의 반응, 인사팀의 수군거림,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전화 너머로 김수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던? 어머니 의료비 지원해 주신대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김수연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말 들어. 회장님 가까이 가지 마. 그리고 그 강태우라는 사람도.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제발 엄마 말 들어. 김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맞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근 일주일째, 민우는 회사 인트라넷에 로그인했습니다. 업무 자료를 찾다가 익명 게시판을 발견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봤습니다. 제목, 이번 신입 중에 회장님 친인척 있는 거 맞죠? 내용, 강민우라는 신입사원,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 있는 것 같음. 면접 때부터 회장님이 엄청 신경 쓰셨다던데. 특혜 채용 아니냐? 댓글이 10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나도 그 소문 들었어. 인사팀에서 회장님이 특별 지시 내렸다던데. 재벌 2세인가? 아니면 친척? 강태우 대리님이랑 엄청 닮았던데. 혹시 형제?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게시글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민우가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기 자리에 앉으려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우야, 너 게시판 봤어?
응, 봤어. 사실이야?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민우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강사원, 잠깐 얘기 좀 하자.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정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럼 왜 회장님이 너만 특별히 챙기는데? 신입사원 의료비 지원도 이례적인 거야. 민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우 사원님, 인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민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사원, 회사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거 알죠? 네, 봤습니다. 해명 좀 해주시겠어요? 회장님과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저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여쭤봐야겠네요. 이건 회사 신뢰도 문제니까. 민우는 인사팀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때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우였습니다. 민우 씨, 괜찮아요? 태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리님도 게시판 보셨어요? 응, 봤어요. 미안해요. 쟤 때문에 소문이 난 것 같아서.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리님 때문이요? 우리가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강태우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민우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 제가 회장님 친인척이래요. 특혜 채용 받았다고. 김수연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회사 그만둬. 네. 왜요? 위험해. 엄마가 느낌이 안 좋아. 아니에요. 이제 겨우 적응하고 있는데. 제발 엄마 말 들어. 그 회사는 안 돼. 김수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아직 5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집 대출도 갚아야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날 밤 이준혁 회장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가? 강민우와 강태우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확실합니다. 이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감이 맞았구나. 그럼 회장님의 손자가 맞는 겁니까? 그래. 둘 다 내 손자야. 이준혁이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25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히면 민우는 물론 태우도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김 실장, 이 일은 극비로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언론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대한물산 회장, 손자 특혜 채용 의혹.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민우는 출근길에 회사 앞에서 기자들을 봤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큰일 났어. 동기가 급히 다가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속보 대한물산 이준혁 회장, 손자 특혜 채용 의혹, 강민우 신입사원, 회장 친손자로 밝혀져 민우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자? 나를 손자라고?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25년 전 사망한 이준혁 회장의 아들 강지우. 그의 아들인 강민우가 신원을 숨기고 입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우는 면접 과정에서 회장의 특혜를 받았으며 이는 공정 채용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손이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민우야, 뉴스 봤니? 김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회장 손자라니요? 엄마가 말하려던 건 이거였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회사 나와.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우 사원님, 즉시 이사회실로 와주십시오. 민우는 다리가 떨렸지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2층 이사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끝에는 이준혁 회장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인사 담당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우 씨, 오늘 아침 보도된 기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네,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당신이 회장님의 손자라는 게. 민우가 이준혁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당신 면접 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고 입사 후에도 각별히 챙기셨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이례적이었고요. 그건 회장님이 배려해 주신 겁니다. 배려입니까? 아니면 특혜입니까?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영지원 이사가 발언했습니다. 언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물산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법무이사가 말했습니다. 공정채용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사 담당 이사가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민우 씨의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채용 취소요? 네.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겼고 회장님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채용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손자라는 것도 회장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특혜를 받으셨습니다. 민우는 이준혁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손자입니까? 이준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회장을 봤습니다. 그렇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우는 내 손자가 맞다. 민우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24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까? 그럼 제 아버지는? 내 아들 강지우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야. 인사 담당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처음부터 아셨다는 말씀입니까? 면접 때 이름을 듣고 의심했지. DNA 검사로 확인했고, 그럼 정말 특혜 채용이 맞는 거네요. 이준혁이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아니야. 강민우는 실력으로 합격했어. 내가 관여한 건 없네. 하지만 회장님이 아셨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해칩니다. 이사회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강민우 씨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 회사를 떠나 주십시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강태우를 만났습니다. 민우 씨, 태우가 달려왔습니다. 태우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저도 방금 들었어요. 우리가 형제라고. 민우는 태우를 봤습니다. 정말 형제였구나.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로비로 내려가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우 씨, 처음부터 손자인 걸 알고 지원했습니까?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금수저 코스프레 키읔키읔. 가난한 척하면서 회장 손자였네. 역겹다. 민우는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모든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산대학병원. 민우는 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김수연 환자 어디 계세요? 응급실로 가셨어요. 상태가 안 좋으셔서. 민우는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커튼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민우야 왔구나. 뉴스 보고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암도 악화됐고요.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민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경매 낙찰 통지서였습니다. 집이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어머니의 건강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강민우, 대한물산 특혜 채용, 금수저 코스프레. 기사마다 악플이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스마트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민우는 병실에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엄마, 이제 말씀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수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숨긴 거야. 뭘 숨기셨어요? 너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민우가 놀라 어머니를 봤습니다. 쌍둥이요? 응. 강태우. 그 애가 내 쌍둥이 동생이야. 민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진짜 형제였구나. 25년 전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너희 둘을 임신하고 있었지. 김수연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시장 상인 딸이 우리 집안 며느리냐고. 겨우 24살에 무슨 애를 둘씩이나 낳았냐고. 민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태우만 데려가고 나를 쫓아내셨어. 다시 나타나면 너도 빼앗을 거라고 협박하셨지.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25년간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행복했어. 너랑 함께여서. 하지만 태우는요? 동생은 어떻게 하고요? 김수연이 흐느꼈습니다. 매일 밤 태우 생각하며 울었어. 얼마나 컸을까, 건강할까, 엄마 생각은 할까. 민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5년의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 대한물산 본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매일 회사 앞에 진을 쳤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주가는 20% 폭락했습니다. 이준혁 회장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회사가 버티기 힘듭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겠어. 회장님, 집사람도 불러. 함께 나가야지. 그날 저녁 이준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은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소. 최은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25년간 거짓말을 했어. 손자를 빼앗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제가 잘못했어요.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최은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만든 일이니까. 최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강태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4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태우는 매일 밤 민우를 생각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그 편안함. 피는 못 속이는구나. 태우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찾아가야겠다. 진실을 함께 마주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대한물산은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했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직접 진실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부산에서 민우도 뉴스를 봤습니다. 어머니 병실 TV에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물산 이준혁 회장, 오늘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입장 발표 예정. 민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저 서울 가야 할 것 같아요. 가렴. 진실을 들어야지. 민우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25년의 비밀이. 오후 2시 대한물산 본사 1층 대강당.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 이준혁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옆에 최은미가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뒤쪽에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우도 보였습니다. 두 형제가 멀리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25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강민우 사원에게 사과드립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준혁이 민우를 봤습니다. 강민우는 제 손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특혜 채용은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면접 때 처음 민우를 봤습니다. 아들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의심했죠. 하지만 면접 점수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럼 왜 숨기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25년 전 일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준혁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 강지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며느리 김수연 씨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쌍둥이요? 네. 강민우와 강태우.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빨리 터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최은미를 봤습니다. 제 아내가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라고 24살에 애를 둘이나 낳았다고 쌍둥이 중 한 명만 빼앗고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25년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우울증으로 혼자 떠났다고만 들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쫓겨났고 한 아들만 데리고 25년을 살았습니다. 최은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사과할 것입니다. 이준혁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최은미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은미입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25년 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최은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김수연 씨를 차별했습니다. 시장 상인 딸이라고, 어리다고,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쌍둥이 손자 중 한 명만 빼앗고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남은 아이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대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25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손자에게도. 최은미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걸어갔습니다. 민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73세 노인이 24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민우야, 용서해다오. 최은미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너를 빼앗으려 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민우가 최은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저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25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을. 민우가 강태우를 봤습니다. 강태우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섰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희는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고 동생은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강태우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외동인 줄 알았습니다. 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민우가 강태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입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특혜 채용 의혹은 어떻게 됩니까? 이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민우는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면접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전체 지원자 중 3등이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손자인 줄 알았지만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산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우에게 제안합니다. 다시 우리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제 실력으로 다음 공채에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도 할아버지도 모든 것을 숨기고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준혁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좋다. 다음 공채는 완전한 블라인드로 진행하겠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민우와 강태우가 대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형제가 마주봤습니다. 형? 강태우가 처음으로 민우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우야. 두 형제가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형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대한물산 이준혁 회장, 25년 비밀 폭로, 쌍둥이 손자 25년 만에 재회, 시어머니의 며느리 박해, 충격, 여론이 반전됐습니다. 강민우에 대한 악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응원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단하다. 다시 도전한다니. 진짜 금수저는 저런 게 아닐까? 실력으로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멋있다. 부산병원. 김수연이 뉴스를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25년의 한이 풀렸습니다. 민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다녀왔어요. 김수연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당당하게. 민우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대한물산 대강당에서 하반기 공채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준혁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랐습니다. 올해 대한물산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학교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실력만 보고 뽑았습니다. 객석에 앉은 지원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3개월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12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력만으로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응시번호 2024-3521번.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번호였습니다. 수석 합격입니다. 대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석이라고?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민우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준혁 회장과 마주 섰습니다. 축하한다. 정말 실력으로 이뤄낸 거야. 이준혁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상장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강태우였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형, 축하해요. 태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발표식이 끝나고 복도에서 두 형제가 만났습니다. 형, 정말 대단해요. 수석이라니. 운이 좋았어.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저도 형 문제풀이 봤어요. 완벽했어요. 두 형제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진짜 같이 일하네. 그래. 이번엔 진짜 동료로. 회장실. 이준혁이 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민우를 불러주게. 잠시 후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게. 민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수고했네. 수석 합격,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머니 병원비 전액 지원 서류야. 회사 복지 혜택이지. 민우가 서류를 받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모든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야. 특혜가 아니라 권리지.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 손자. 한 가지 더 있네. 이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오게. 서울에서 치료받으시게.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인데. 일주일 후, 김수연이 서울로 왔습니다. 대학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큰 창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민우와 강태우가 함께 병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좋으시죠? 김수연이 두 아들을 봤습니다. 민우와 강태우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25년간 꿈꿔온 장면이었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보니 정말 행복하구나. 어머니. 태우가 김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감사합니다. 김수연이 태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저도요. 꿈에서 누군가 절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엄마였을 거야.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과 최은미가 들어왔습니다. 최은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김수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25년이나 늦었구나. 최은미가 김수연 앞에 섰습니다. 용서해 주겠니? 김수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은미를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여인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민우와 강태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혁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달 후, 김수연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항암제가 효과를 보였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대단하셨어요. 김수연이 웃었습니다. 아들들 때문이에요. 두 아들을 봐야 하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이준혁의 7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대저택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준혁, 최은미, 김수연, 민우, 강태우. 5명이 큰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준혁이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강지우야, 내 아들. 너의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하늘에서 지켜봐라. 식사가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 모두 모여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준혁과 최은미가 중앙에 앉았습니다. 김수연이 그 옆에 섰습니다. 민우와 강태우가 양쪽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25년 만에 찍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민우가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 할머니의 용서, 어머니의 희생, 동생과의 우정. 모든 것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강태우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내일 같이 출근할까요? 그래, 같이 가자. 두 형제가 웃었습니다. 최은미가 김수연에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며느리, 내일 같이 시장 갈까? 좋아요, 어머님. 이준혁은 벽에 걸린 강지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강지우야,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내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니.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아픔, 거짓말, 그리움, 눈물.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대한물산 회장 이준혁, 그의 아내 최은미, 며느리 김수현, 손자 강민우와 강태우. 5명의 가족이 따뜻한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25년간 꿈꿔온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한 가족. 민우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강태우가 형을 봤습니다. 형, 뭐 생각해요? 가족 생각. 민우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해. 저도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요. 태우도 웃었습니다. 김수연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우야, 태우야. 네,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희가 함께 있어서. 저희도요. 민우와 태우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준혁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지우야, 봤니? 내 아들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도 자랑스럽겠지. 최은미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이제 다 끝났어. 앞만 보고 갑시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와 강태우가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형, 저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응, 뭔데? 처음 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민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편안했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안했지. 저도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어요. 피는 못 속이나 봐. 두 형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두 형제의 어깨에 쌓였습니다. 형,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죠? 당연하지. 우린 형제니까. 민우가 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강지우가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그리고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2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영원한 가족.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